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불과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1.5%의 대규모 금리 인하를 한 부분하고 현재 증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미국이 두 번째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에 앞서 지난 3일에도 미 연준이 0.5포인트를 긴급하게 금리를 내렸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한 방에 1%포인트의 금리를 내리게 됐는데요. 바야흐로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미국도 제로금리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사실 미 연준은 지난번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효과는 없었죠? 네. 미 연준은 금리를 내렸는데도 검은 월요일이다, 검은 목요일이다 해서 자꾸 금융불안 현상이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긴급하게 또 금리를 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나 지난 검은 목요일에는 미국의 3대 지수 모두가 9% 넘게 폭락하면서 마치 미국 증시가 당장에 붕괴될 것만 같은 위기감이 고조됐는데요. 위기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패닉에 정신도 못 차릴 정도였죠. 네, 맞아요. 지금도 그 패닉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미 연준은 이런 금융불안 현상을 진정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이번에 질병 위기가 터졌을 때 쓸 수 있는 모든 정책과 모든 자원은 다 쓰겠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 1%라는 임팩트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투자 심리를 좀 진정시킬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금 과감하게나마 금리를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금리를 추가로 과감하게 내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만 보자면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중의 기사들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리 인하 정책이 당장 밥 먹었다고 배부른 것처럼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금융불안 현상을 두고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하고 그때 당시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문제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질병에서 비롯된 문제가 금융시장의 공포를 키워서 실물 경제에 있던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까지 들춰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기업 문제라든지 미국의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더 많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한 공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세일업계 회사채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게 지금 회사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신용도 낮은 회사채나 미국 재정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에다가 유가 폭락까지 동시에 겹치면서 시장 위기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을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에 나왔던 대사로 표현을 하자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인 건 맞지만 그동안 문제를 삼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됐는데 현재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까 지금 더 큰 문제로 부각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이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문제를 더욱 문제 삼으면서 지금의 공포를 더욱 부추기고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불안하니까 2008년 때처럼 그쪽에서 또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공포를 느끼고 우려감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포가 확산되니까 자꾸 문제될 만한 새로운 것들이 없나 하고 계속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자연스러운 주가 폭락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부실한 회사채 문제나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번에 질병 위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해서 알게 된 그런 문제들은 아닌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부터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던 기존에 상존하고 있던 문제들이 사실은 이번 질병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부각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시장의 심리를 더욱 흔들어서 지금의 오버 리액션이라는 언더슈팅의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상황이랑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한 번씩 겪는 일인데요. 네. 우리가 회사 업무 처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프로세스상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문제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회사 전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원리 원칙대로 다 처리하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사실 그 문제는 동료도 다 알고 있고 상사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서로 대놓고 문제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암묵적으로 이 정도면 문제없는 걸로 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문제도 없었고.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문제하고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서 결국 문제가 터져서 회사 차원에서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는 맞지만 문제 안 삼던 거 가지고 상사는 상사대로 기존에 업무했던 거 다 가져와봐라고 하면서 문제될 거 다 헤집어내고 근거자료 준비시키고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옛날에 자기가 했던 업무 혹시나 책 잡힐 거 있는가 하면서 뒤져보고 근거자료 준비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문제하고 상관없는 업무까지 다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실제로 부서 업무 자체가 긴장되고 마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본 업무보다 사이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맞아요. 저는 이 경우도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서 그 위기감 때문에 문제는 맞지만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도 다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 같은데요.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징계 피바람 불고 나면 또 원래 업무하던 대로 또 돌아가잖아요. 네. 어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문제 삼던 걸 또 문제로 안 삼으면서 평상시의 흐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질병 위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에서 문제를 안 삼다가 이번에 질병 위기를 겪으니까 갑자기 너도 나도 문제로 부각시키게 된 건데요. 결국 이런 우려들이 다시 투자 시장으로 들어와서는 더 큰 불안을 키워서 가게나 기업과 같은 실물 경제에까지 위축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또 다른 우려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상황에서 다른 걱정거리가 공포를 추가하고 거기에 엮인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다른 공포를 계속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번에 미 연준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선제적으로 막는 차원에서 이번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는데요. 각 경제 주체들이 위축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 금리 인하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이 실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양적 완화 정책까지 발표하게 됐는데요. 대규모 국채 매입도 결정하고 주택 저당증권 매입도 결정해서 원화로 8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 이번 양적 완화 결정에서 회사채 매입 내용은 빠지게 돼서 금융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측면의 기대감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달아 폭격맞고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사실상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발표에 이어서 주요 다른 나라들의 경기 부양책 역시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발표를 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 역시도 제로금리 시대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뭐 어차피 전 세계 경제랑 금융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니까 조만간 세계 각 나라들의 추가적인 대책 역시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번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과연 앞에서 말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미국은 제로금리 시대를 맞았고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미국의 대책들이 효과가 있겠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웬만큼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개인적인 판단에선 이번에 미국이 실시한 정책적인 효과에 있어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책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펼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소비가 증가한다든지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번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부실한 기업의 회사채를 사주는 것도 아니니까 당장 그런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권에 돈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과연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까지 잘 흘러 들어갈지는 그 부분 역시도 의문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가 돈이라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이렇게 공급된 돈들이 특정 투자 대상에 머물러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질병 문제와 금리 인하와는 별개라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질병 문제가 바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그동안 발생한 모든 질병은 우리가 다 극복을 해왔으니까 이번 질병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진정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는 이번 금리 인하의 실물 경제에 주는 효과도 시간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놓은 돈들이 금융권에만 머물러 있고 시중에는 제대로 안 흘러서 실물 경제에는 당장 효과가 없을 걸로 보는 거고 네.
실물 경제에 대한 효과는 질병 분위기가 쑥으로들 때쯤 기존에 풀어놓은 돈들이 실물 경제로 쫙 흘러 들어갈 거다 이거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번 금리 인하는 금융적인 효과에서는 실효성을 발휘하면서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효과가 미비할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참고적인 내용으로 증시 역사를 봤을 때 제로금리 이후에 펼쳐진 양적 완화의 정책 결과는 양적 완화 이후에 주가 상승을 견인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주가를 부양시키는 금융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건데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실시한 3번의 양적 완화 정책에서 양적 완화 이후에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해서는 주가가 상승해 왔었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풀어놓은 돈들이 실물 경제에는 몰라도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효과를 보일 걸로 보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초반에 질문하려다가 뒤로 미룬 건데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난번에 코스피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방송이 나갔어요. 네, 근데 방송 이후에 좀 회복하는 모양이 나오는가 했는데 그대로 한 300포인트 정도 그대로 내려 꽂혀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큰 폭의 손실을 겪고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도 살다 단기간에 질병 때문에 이런 아수라장 같은 시장은 처음 겪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시장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력이고 기관이고 다 작살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바닥을 논한다는 게 실제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내용이 될 건데요. 그럼 바닥이란 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가 앞으로 회복이 될 건지가 아니면 더 떨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할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나 시청자 반응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인 입장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생각이 바뀌거나 한 그런 건 없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우리 증시는 회복될 거라는 생각에서 상승 반전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증시는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대세 하락이 아닌 회복과 상승 반전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지금의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번 질병 공포로 전 세계 공급망과 소비 지출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는 앞에서 말한 저런 무너지는 상황까지는 선반영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으니까 저라면 발 뺄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잠깐 예상 못했던 큰 돌부리에 걸려서 한번 크게 심하게 넘어진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당장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서 아픈 건 사실이지만 다리가 잘려서 없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당장은 다쳤으니까 조금은 더디고 느리게 나아갈 수는 있어도 어쨌든 결국에 걸을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이 증시 역사적인 시간으로도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증시 얘기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계속 회자되면서 기록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또 다른 위기가 우리 발 앞에 닥쳤을 때 2008년이 아닌 2020년 3월의 증시 얘기를 꺼내면서 역사적으로 더 중요하게 취급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증시 역사의 한순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증시 상황에서 본인 의견 말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심리가 가치를 압도해버린 시장입니다. 정말 쌍욕 나오고 모니터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증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든 누구든 지금은 다 똑같은 상황이고 각자 대응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의견이든 하나하나를 대결 구도로 몰고 가서 틀리면 보자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을 김하백님하고 똑같이 평가하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네 하면서 지금 힘든 시장을 이겨나가면 되는 거고요.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지도 않는 헛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치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 증시 역사상 진짜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 같이 힘내자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어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